이제 우리 이재태 의원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예. 또 워낙 저희 함께 하시는 우리 국장님들, 이사님들께서 의원님을 또 좋아하시고 또 콘텐츠가 많으시다고 강력 추천을 하셨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코너 이름을 지금 정해보려고 해요. 아, 코너 이름을? 네, 저희가 몇 가지 좀 후보 추천을 받아서 가져왔는데 아,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먼저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게요. 모두 후보를. 첫 번째는 제태야 놀자.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님 조남을 아닙니다. 반말로 불러버렸는데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반말을 하게 됐는데 제태야 어떻게 생각해? 아, 예, 첫 번째 것이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제태야 네. 어떻게 생각해 탈락. 그리고 슬기로운 제태 생각. 예. 네, 이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월간 이제태 이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네. 가장 월간 이제태. 폭격이 있어 보여요. 제가 뭐 윤종우 씨랑 담기는 좀 했습니다만, 예, 그 월간 이제태로 품격 있게. 예, 하시는 폭격 걸로?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월간 이제태로 지속성도 저희 있어 보이고. 네, 정하겠습니다. 사람 이제태를 좀 이제 좀 파헤쳐 볼 건데요. 예, 네, 좀 봉인 해제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저는 의원님 예. 그 첫 이미지가 동안이었어요. 아, 40대?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40대 초반으로. 저희 집사람한테도 자꾸 저는 동안이다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재태 의원님 하면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좀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예. 네. 저는 굉장히 20대 때부터 정치 주변부에서 일을 해왔었거든요. 일을 하다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야, 정치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겠구나. 나름대로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정치가 아니겠는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내 개인의 행복, 가족과 우리 가까운 분들의 행복이 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직접 정치를 하는 부분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쭉 해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결혼할 때 집사람도 제가 정치 주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꼭 정치를 할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결혼할 때 각서까지 쓰진 않았지만 약속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혹시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 도장 찍고 하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어떡해요? 차츰차츰 정치판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좀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 정치가 단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고 특히 지역 정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도 했지만 더 나아졌다는 평가밖에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부터가 생각과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 특히 지역 정치는 더 큰 변화가 없겠다. 그런 스스로의 반성, 자성 속에서 그러면 나부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직접 내 스스로가 꿈꿔왔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직접 펼쳐 보이는 정치를 좀 해보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갖게 됐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뒤늦게 정치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좀 해오셨나요? 아마 PD님 잘 아시는 언론사인데요. 네, 알죠. 예, 아마 나주신문이 그 창간일이 1992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을 1992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91년 12월 달에 나주신문 취재기자 채용 공고가 떴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대학 전공을 지역 개발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꿈꾸고자 했던 직장이 어떤 거였냐면 고향을 등지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일까. 그래서 대학 진학도 지역 개발학을 선택을 했었는데 지역신문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무렵이니까 그 채용 공고가 눈에 번쩍 띄었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나주신문 네. 취재 기자를 하면서 네. 이 개인의 경제적인 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여의치가 않았죠. 나주신문이 워낙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고 지금도 힘들지만 이 취재 기자만 가지고는 이 살림이 꼴이 어려웠고 또 중간에 또 결혼을 또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사람과 함께 조금만 자영업을 좀 겸하면서 취재 활동 계속 같이 함께 하게 됐었죠. 굉장히 좀 그게 힘든 기간이었는데 어떤 그래서 중간에 개인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신문사를 다시 그만두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다시 원점에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 10여 년 가까이 지역신문 취재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뭐 거쳤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취재 기자를 하면서 저는 이 기자는 지적을 하되 반드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그 책임이고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반드시 지적 기사 뒤에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 항상 이 기사를 통해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 눈길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제야 운동권도 제도권 내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나주 농민원을 비롯해서 나주에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첫 제도권 진입했던 선거가 신정훈 당시 도의원 후보의 도에 입성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정치권은 첫 발을 디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시민사단체 추천 목소리 해가지고 제가 그 신정훈 후보의 정책 공약을 만드는 책임자로 이제 추천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이제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금 신정훈 국회의원과 그때 인연이 시작돼서 30년이 벌써 이제 다 돼가네요. 네, 이제 그 동행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고 신정훈 당시 이제 그 의원이 도의원이 되셨거든요. 농민 후보로 추대돼서 마침내 지방선거 승리하면서 도의회에 입성을 하게 됐고 그 이제 입성하면서 정책 보좌를 할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별도의 뭐 보좌관이나 아니면은 정책 정관이 있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신정훈 의원 사무실에 상주를 하면서 정책 보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판에 일을 좀 시작하게 된 시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정훈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을 2번 했고 또 시장을 2번 하셨고 또 국회의원 2번 하시는 과정에 항상 제가 이제 그 곁에서 일을 거들고 특히 이제 정책을 만들고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죠. 와,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재태 의원님이 또 있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네. 맞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시면 그 아내분께서
그 이혼 도장을 찍겠다라고 하셨는데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결론적으로는 제 노드 매니저 역할을 저희 그 집사람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정치를 하고 싶어서 출마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주저주저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말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눈치를 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뭐 화를 낸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따라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대단하십니다. 정말 처음 결혼하실 때도 이렇게 처음 만나셨을 때도 일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신 거죠? 사모님과는. 아까 첫 직장이었던 나주신문사에서 저는 취재 기자를 했었고 집사람은 그때 이제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라 이 일을 통해서 만난 커플이었죠. 와, 어떻게 보면 나주신문이라는 곳이 우리 사모님과 의원님의 사랑을 연결해 준 곳이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사모님의 든든한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예요? 뭐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전남 전체를 바라보면서 현장을 띄어야 되는데 나주도 넓다고 생각했는데 전남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처음 가본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전남 동북권을 가야 될 일이 대단히 좀 많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상임위가 경제 파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남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 동북권 현장을 갈 일이 많은데 동북권 한 번씩 갔다 오게 되면 뭐 하루 반나절 금세 다 이동하면서 다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거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길어서 뭐 전남 동북권이나 전남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구 활동이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동 동선이 길어진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키로수가 어마어마하시겠는데요? 예, 키로수에 대한 체감보다는 기름 넣을 때마다 벌써 기름이 떨어졌지 이건 체감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한 달 그 연료비가 얼마나 나오시나요?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예. 100만 원이요? 예. 그렇군요. 직접 운전해서 다니시는 거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네, 로드 매니저가 계셔서 그래서 더더욱 그 이동 거리를 넓힐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운전은 내 몫이 아니지 생각하니까 로드 매니저가 해주시겠지 해서 일정을 좀 무리해서 짜고 일정을 남들보다 한 곳이라도 더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 든든한 사모님이 예, 정말 예. 야. 와, 사모님의 내조가 우리 정말 예, 그래서 항상 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동안이신가 봐요. 아, 그럴까요? 네. 사모님의 내조가 아, 예, 예. 역할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네요. 네. 사모님 로드 매니저를 하시고 계시는데 월급은 주시나요? 월급은 궁금하네요.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자꾸 물어본다고 집사람이 한 푼도 안 줬는데 그걸 자꾸 물어보니까 예, 거의 제가 그냥 다 씁니다. 있는 돈. 다행히 그 노드 매니저 분께서 취미가 예전에 운전이었어요. 드라이브요? 네, 드라이브 하는 게 취미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취미는 아니겠죠. 근데 뭐 일이 상당히 돼버렸으니까. 즐겁게 이 드라이빙이 취미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스트레스 좀 덜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써 위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로드 매니저이자 를 사랑하는 사모님께 간략하게 영상 편지 한번 어떠신가요? 그래요? 여보, 이런 또 영상 편지 통해서
네, 그 진심을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이 TV에서 이 코너도 또 준비해 주셔서 하여튼 뭐 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 항상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데 당신 덕분에 하여튼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늘 신경 써주고 또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여보한테 이야기하고 싶네. 좀 쑥스럽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고마워 사랑해. 아 너무 이런 이야기 잘안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와. 아 근데 사모님께 이렇게 그 영상 편지를 하시는데 굉장히 그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시잖아요. 감동적으로 글쎄요. 들었고, 예. 네 사모님께서 좀 우시지 않을까라는 아니요, 기대도. 절대 우질 않고 방송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수도 있겠는데. 부부의 그래 케미가 진심이에요. 네 남다릅니다. 네 이렇게 사람 이제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질문은 아니었지만 이제 앞으로 좀 보시다가 이런 것들 궁금하다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 여쭤보고 또 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네. 이참에 이거 한번 할까요? 예. 좋아요, 구독 한번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